아내 죽음 사흘 뒤에 커플 구함 동거 가능. 저렇게 본인이 채팅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저 얘기를 짚어보기 전에 먼저 이영학의 딸 얘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차례 기각이 됐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에 대한 구속영장 재심사가 오늘 오전부터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전 이영학 딸의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인데 혹시 신경 있으세요? 큰아빠 집에서 지냈는데 어려운 점 있었나요? 혹시 뭐 피해자 그 친구한테 할 말 있으세요? 지난번에는 휠체어를, 오늘은 본인이 이제 걸어서 들어갔는데 건강 상태가 많이 회복이 된 겁니까? 예. 저번에는 아마 1차 구속영장을 경찰에서 청구할 때는 그 직전에 검거 직전에 복용했던 다량의 어떤 수면제 때문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이제 악화된 상태에서 영장을 신청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는 뭐 거의 뭐 완치된 상태에서 영장 이제 걸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오늘 뭐 조만간 저 영장 발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지금 이 딸을 저는 늘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뭐 14세에 불과한 아이라고 하지만 이 아이를 구속하고 경찰에서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하지 않는 한은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거라는 생각을 해서 키맨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이제 재차 2차 구속영장을 경찰 입장에서 다시 신청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번에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강도 많이 회복이 됐고 게다가 이제 그 사체유기죄에다가 플러스돼서 하나 더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미성년자 유인죄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예. 이 아이는 그 아버지가 시켜서 준 수면제를 그 피해자 김양에게 먹이면서 거기에 더해서 본인이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경 안정제를 2알 정도를 더 먹였어요. 그러면 그 범행에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합쳐진다고 그러면 영장이 좀 발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말씀처럼 지난 기각되는 건강상의 사유를 그렇죠. 들었는데 오늘 모습만 보면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에요. 저희 방송 시간에 영장이 나온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영장은 아마 일과 시간 마칠 무렵에 판사가 영장을 뭐 내면 낼 것 같고요. 기각하더라도 그 무렵 될 것 같고. 1차에서는 건강도 중요하지만 소년이라는 특성입니다. 14세 소년은 소년법상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을 낼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원인으로 해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는 앞서 김복조님 설명하신 것처럼 큰 범죄가 하나 추가됐고요. 적극적으로 본인이 범행을 했었고 또 아버지 이영학이 진술을 많이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영학의 딸이 구속이 돼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영학의 딸이 큰아빠 집, 삼촌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 맞추기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요. 그랬더니 이영학 형이 저희 채널A 통화에서 박 교수님 보니까 말 맞추기는 말도 안 된다. 사건에 관련해서 조카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예, 지금 이영학 씨의 형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단지 조카를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제 데리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 관련해서 조카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더더군다나 어떤 진술을 자기 이제 동생인 이영학 또는 조카에게 유리하게 여러 가지 이제 진술들을 미리 사전에 알려주거나 어떤 법적인 어떤 조력을 받고 이런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단지 자기들은 보호자다. 이걸 갖다가 지금 형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저렇게 형이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아주 사회적으로 이제 큰 관심이고 지금 자기 여러 가지 이제 형제나 어떤 친척들의 어떤 삶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걸 갖다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믿기는 조금 힘들다. 박 변호사님 네. 지금 피해 여중생의 부모들도 법원에 이 이양의 처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는데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망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 이 이양이 적극 가세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서가 탄원서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게 법원이 볼 걸로 보이고요. 기록에
편철이 되고 첨부가 된다 했을 때 검사 입장에서는 구속으로 해야 되는 입장을 아마 이 탄원서에서 많이 찾지 않을까. 그렇다면 법원 입장에서 이거를 영장을 발부하는 쪽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건강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걸 다시 좀 돌아가 보면 하재근 평론가님, 예. 저희가 지난주에 이영학이 12억을 보고면서 10억은 본인 주머니에 넣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불과 750만 원만 딸의 병원비로 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 한 12억 8천만 원 정도를 모금을 해서 딸을 위해서는 2억 원 정도만 쓴 것 같다. 그럼 나머지 10억 이상은 어디다 쓴 거냐. 이게 이제 지난주에 나온 얘기였었는데 지금 나온 이야기는 심지어 딸을 위해서 쓴 것인 줄 알았던 한 2억 정도마저도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딸한테 2억 정도를 썼다라고 추정을 했던 것이 서울대 병원에 1억 8천만 원을 계좌 이체한 그 통장 내역이 있어서 예. 이거는 병원비로 낸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나온 게 실제로 병원비로 낸 것은 7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럼 1억 8천만 원 중에 나머지는 어떻게 쓴 거냐. 그러게요. 근데 이게 이영학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계좌 기록까지 조작하면서 이렇게 치밀하게 용의주도하게 행동을 했다면 과연 이 사람을 우리가 지적장애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지 통장 계좌 기록까지 조작을 할 정도면 다른 여죄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난 고도의 은폐를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을 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교수님 예. 말씀처럼 이영학의 그 남은 죄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전담팀까지 네. 꾸려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양에 대한 신병이 확보가 되면 수사의 가속도가 붙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럴 겁니다. 첫째 이제 지금 경찰에서 3개 파트로 하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 파트가 아내 최 씨에 대한 그 자살 사건이거든요. 이 부분은 당일날 그 딸이 그 집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당일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내 자살과 관련돼서는 아마 저 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예. 뭐 두 번째로 잡고 있는 성매매 관련된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제가 뭐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좀 드러나고 있어요. 영화가 이거는 뭐 금방 수사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모금 유용한 건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750에 불과한데 그것도 지금 경찰에서 보고 있답니다. 혹시 또 차명으로 받았는지 지인 등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받은 거 물건으로 받은 것도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드러날 것 같은데 성매매 관련된 거는 새로운 사실이 하나 좀 드러났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10명의 남자하고 성매매를 시킨 걸로 했는데 예. 이영학이 부인에게 네, 부인에게 13명으로 일단 지금 드러나 있고요. 9명 조사가 완료됐고 아직 4명은 출석 요구 상태인 걸로. 예. 지금 이영학에 대한 그 혐의들이 하나씩 이제 벗겨지고 있지만 이 부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아내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죠. 아내의 죽음 사흘 뒤에 저렇게 커플 구함 동거 가능 이런 글을 올렸더군요. 이영학이요. 이영학이 아내 투신 관련해서 억울함을 호소해왔던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9월 5일 현장에서 긴급 체포로 할 수 있는데 경찰 잠깐 자느라고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그날 애기 엄마가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 듣고 혼자 방황하다가 죽은 거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아내가 어떻게 죽었냐면 그날 성폭행을 당하고 씻지도 않고 속옷을 영원 경찰서에서 벗어놓고 그대로 죽었어요. 동영상 이거는 저 심리 전문가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런 글을 올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뭐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이죠. 굉장히 이중적인 그런 어떤 성격을 보여준 거 아닌가 싶고요. 굉장히 뭐 모든 판단이나 이 생각들을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이제 이기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성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굉장히 보여줬던 모습들은 자기 부인과 상당히 사이가 좋고 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연민을 느끼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영하게 이야기했는데 이 모습들이 사실은 거짓으로 이제 꾸민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갖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뭐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자기가 했던 말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엉뚱한 행동을 한 거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부인이 죽어서 정말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사람이 동거가 가능한 여성을 적극적으로 자기가 찾았다. 이거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김 교수님 실제로 이영학이 네. 그 언론사 앞에 섰을 때 부인 얘기만 하면 눈물을 네. 뚝뚝뚝뚝 흘렸단 말이에요. 예. 숨진 지 4일 뒤에 동거녀를 구했다. 그 눈물은 저희가 거짓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 그건 악어의 눈물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자기 아내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거를 하여튼 틈만 나면 재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자살한 지 3일 만에 동거할 사람을 구한다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런 걸 올렸다면 이 사람의 그동안의 행적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당연히 드러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이영학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예. 예. 박 교수님, 아내의 부재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렇게 성인용 채팅 사이트에 올렸다는 건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좀 생각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뭐 성적 취향이나 이 사람이 이제 뭐 선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환상이라든지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자기 개인적인 그런 어떤 사생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자기가 굉장히 뭐 불쌍하게 보이고 동정심을 갖다가 유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동안 돈을 갖다 받고 한 그런 모습에 비춰보면은 굉장히 자기 위주로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그냥 아주 그냥 교묘하게 이용해 왔다. 이걸 갖다 노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렇죠. 행동이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어떤 성적인 욕망, 자기의 개인적인 그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을 찾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걸 갖다가 이제 보여준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부인의 사망을 또 다른 자신의 모금 행위를 위한 하나의 계기 정도로 이용할 내지는 그런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부인이 사망한 당일에 미용실에 갔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미용실에 가서 나 예쁘게 보여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부인의 사망은 내가 또 TV에 나갈 수 있는 기회다. TV에 나가서 다시 한번 내가 눈물 흘리면서 불쌍함을 호소하면 또다시 모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문신에 대해서도 과거에 부인이 막 울고불고 하면서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적으로 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문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사망과 뭐 미용실 가고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결국 부인을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했다. 그리고 사망 후에까지도 자신이 어떻게 이 사건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계획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이제 지능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주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재밌어하는 그런 어떤 일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집중적으로 거기에 뭐 능력을 갖다 발휘할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감정을 읽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동정심을 유발해서 자기에게 이제 돈을 갖다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걸 유도해내는 그런 능력은 상당히 뛰어났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그 행동을 그게 맞춰가지고 행동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김 교수님 실제로 네. 일선에 계실 때 변사나 자살 사건 참 많이 추적하셨을 네. 텐데 이렇게 네. 말씀처럼 유가족이 그 당일 네. 미용실에 가서 머리카락을 자른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전혀 없죠. 근데 이 머리카락을 자른 이유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종합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6월 5일 날 영월에 자신의 아버지, 의붓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전에 예쁘게 보여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영월에 도착해가지고 어머니만 싹 모시고 나오면서 병원 가자고 모시고 나오고 의붓아버지하고 아내만 남겨놓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는 밖에 나가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었어요. 강간 신고를 했다고요, 성폭행. 예. 그런데 이 사람 말 맞다나 이 사람이 유서 동영상에 올렸잖아요. 경찰이 긴급 체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는하고 안 받아가지고 긴급 체포 못했다고 경찰을 그 원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즉 말하면 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성폭행 현행범으로 검거되도록 시나리오를 짰는데 그게 이제 어긋나는 바람에 그 유서 동영상에서 아버지를 그렇게 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남자 같으면 뭐 이발시킨다고 그러는데 미용시켰다고 그러네. 머리를 이렇게 이쁘게 잘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사전에 어떤 계획이 한 그 일환이었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일단 뭐
부인이 사망한 지 투신한 지 3일 만에 저런 말도 안 되는 그 동거녀 구함 광고를 올리기도 했는데 이 아내의 죽음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의문점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그림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죠. 저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뭐 한 매체, 한 인터넷 사이트의 로드뷰를 통해서 공개했는데 저희가 이제 딸 방이고 화장실 방이에요. 화장실 창문입니다. 그런데 원래 아내가 추락해 지는 저곳이어서 비교적 화장실에서 떨어졌다고 초기에 알려졌던 것과 달리 지금 이제 그 과학적으로 보니까 딸방에서 떨어졌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김복준 교수님, 저 아내 투신이 화장실 창문이 아니라 딸방 창문에서 떨어졌다면 이 사건이 좀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아, 그게 이제 규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실 창문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50, 50이거든요. 50, 50이면 본인이 구티어 들어가가지고 뛰어내려야지 가능해요. 그 안에서 산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50, 50cm의 창문에다가 강제로 집어넣어서 밀어내기에는 좀 힘들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딸의 창문이라고 한다면 저기 그 넓이가 가로, 세로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렇죠. 저 경우는 살아있는 사람을 밖에서 어떤 물리력을 행사해서 집어 던질 수 있어요. 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창문에서 떨어진 건 자살로서는 조금 석연치 않다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화장실 창문에서 타살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실 방에서는 타살이 어렵다. 타살이 어렵고 딸 방에서는 타살이 쉽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넓으니까 안에서 그 산 사람을 강제로 밀쳐서 떨어뜨릴 수 있는 거는 딸방이고 화장실은 50, 50에 불과하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반항만 한다면 그 좁은 구멍으로 사람을 밀어내기가 힘들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경찰에서 CCTV 각도를 좀 계산한 것 같아요. 각도를 계산해 보니까 딸 방 같은 경우는 딸 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비추는 것 같습니다. CCTV가. 그래서 그걸 정밀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흔적은 아직 없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쪽에는 화장실 스위치라든지 전등 스위치, 그 다음에 창틀에 혈흔이 있는 걸로 봐서는 화장실에 있는 창문을 이용한 걸로 경찰 입장에서는 보인다 그래요. 그 혈흔은 아내가 그 이마에 그 찢어진 열창이 있었지 잠시만요. 근데 않습니까? 각도상으로는 딸 방이 더 맞다는 게 지금 뭐 조사 결과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사 결과 딸 방을 CCTV 그 위치를 봤더니 딸의 방에서 직접 뛰어내렸으면 그 CCTV에 아주 선명하게 잡힐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잡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이제 위치만 봤을 때는 이제 화장실보다는 딸방에 가까운데 위치적인 부분이고 사실은 4층 정도면 뭐 3, 4층이면 사실 옆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화장실하고 딸방도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약간 비스듬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CCTV인데 CCTV가 딸방을 비춰보고 있는데 딸방에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다면 딸방에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화장실 쪽이 아니냐 이렇게 그럼 아직 결론을 내리고 명확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곽 교수님, 네. 저 이제 이영학의 아내가 딸방에서 떨어졌는지 화장실에서 투신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또 저희가 이영학의 진술이 뭐 엄마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가서 뭐 자살했다 이런 것도 다 맞출 수 있는 네, 거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딸은 자기는 이제 방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는 이 어머니가 자살한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는 아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진술할 게 없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딸방에서 만약에 떨어진 거라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딸의 진술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에서 이제 떨어졌는가. 그리고 이제 떨어질 때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것과 억지로 떨어지기 원치 않는데 밀어가지고 떨어진 그러니까 이제 타살로 이제 죽었을 이럴 경우에 이제 증거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 김 교수님 이렇게 계속 부인에 대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되니까 경찰에서는 자살을 했더라도 혹시 사주했거나 방조했는지 여부를 샅샅하게 뒤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 부분은 경찰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살하라고 시켰을 수도 있어요. 자살을 강요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그 안에서 집 안에서 이 폭행이 진행 중에 있을 때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뭐 마주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화장실로 대피해서 피하기 위해서 뛰어내렸다면 이거는 폭행치사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살을 하는 거를 이영학이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뒀다면 그 자체도 또 자살 방조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이런 이 다각도의 수사는 앞으로도 진행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또 사람이 이영학의 딸입니다. 딸입니다. 예. 딸에 대한 진술이 지금은 명확하지 않거든요. 불구속 상태라면 그 아이가 뭐 제대로 얘기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구속이 된다 했을 때 경찰에서 이 아이 조사도 중요하지만 이 사망 사건, 아내의 사망 사건이 과연 어떻게 일어났고, 지금 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은 방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근데 모를 수가 없거든요. 위치라 봤을 때 소리라든지 어떤 폭행이나 협박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딸에 대한 구속영장의 어떤 발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게 이영학의 아내가 떨어지는 그 직전에 두 사람이서 굉장히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는 그런 어떤 소리가 있었다면 바로 옆방에 있더라도 그런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딸의 오늘 두 번째 영장 심사가 중요하군요. 아내 죽음 사흘 뒤에 커플 구함 동거 가능, 저렇게 본인이 채팅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저 얘기를 짚어보기 전에 먼저 이영학의 딸 얘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차례 기각이 됐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에 대한 구속영장 재심사가 오늘 오전부터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전 이영학 딸의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 심사인데 혹시 신경 있으세요? 큰아빠 집에서 지냈는데 어려운 점 있었나요? 혹시 뭐 피해자 그 친구한테 할 말 있으세요? 지난번에는 휠체어를, 오늘은 본인이 이제 걸어서 들어갔는데 건강 상태가 많이 회복이 된 겁니까? 예. 저번에는 아마 1차 구속영장을 경찰에서 청구할 때는 그 직전에, 검거 직전에 복용했던 다량의 어떤 수면제 때문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이제 악화된 상태에서 영장을 신청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는 거의 완치된 상태에서 영장 이제 걸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오늘 조만간 영장 발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지금 이 딸을 저는 늘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14세에 불과한 아이라고 하지만 이 아이를 구속하고 경찰에서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하지 않는 한은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거라는 생각을 해서 키맨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이제 재차 2차 구속영장을 경찰 입장에서 다시 신청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강도 많이 회복이 됐고, 게다가 이제 그 사체유기죄에다가 플러스돼서 하나 더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미성년자 유인죄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예. 이 아이는 그 아버지가 시켜서 준 수면제를 그 피해자 김양에게 먹이면서 거기에 더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영학의 딸이 구속이 돼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영학의 딸이 큰아빠 집, 삼촌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 맞추기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요. 그랬더니 이영학 형이 저희 채널A 통화에서 곽 교수님 보니까 말 맞추기는 말도 안 된다. 사건에 관련해서 조카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예, 지금 이영학 씨의 형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단지 조카를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제 데리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 관련해서 조카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더더군다나 어떤 진술을 자기 이제 동생인 이영학 또는 조카에게 유리하게 여러 가지 이제 진술들을 미리 사전에 알려주거나 어떤 법적인 어떤 조력을 받고 이런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단지 자기들은 보호자다. 이걸 갖다가 지금 형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저렇게 형이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아주 사회적으로 이제 큰 관심이고, 지금 자기 여러 가지 이제 형제나 어떤 친척들의 어떤 삶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걸 갖다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믿기는 조금 힘들다. 박 변호사님, 네. 지금 피해 여중생의 부모들도 법원에 이 이양의 처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는데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망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 이
이양이 적극 가세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진정서가 탄원서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게 법원이 볼 걸로 보이고요. 기록에 편철이 되고 첨부가 된다 했을 때 검사 입장에서는 구속을 해야 되는 입장을 아마 이 탄원서에서 많이 찾지 않을까. 그렇다면 법원 입장에서 본인이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경안정제를 2알 정도를 더 먹였어요. 그러면 그 범행에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합쳐진다고 그러면 영장이 좀 발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난 기각되는 건강상의 사유를 들었는데 오늘 모습만 보면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에요. 저희 방송 시간 내에 영장이 나온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영장은 아마 일과 시간 마칠 무렵에 판사가 영장을 내면 낼 것 같고요. 기각하더라도 그 무렵 될 것 같고 1차에서는 건강도 중요하지만 소년이라는 특성입니다. 14세 소년은 소년법상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을 낼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원인으로 해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는 앞서 김복조님 설명하신 것처럼 큰 범죄가 하나 추가됐고요. 적극적으로 본인이 범행을 했었고 또 아버지 이영학이 진술을 많이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상태